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그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다가 주 후반부에 가서야 좀 하락세를 좀 멈췄고, 그런데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등이 나온 것은 또 아직 아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증시는 미국의 반등을 예상하고, 미리 조금 이제 미국의 반등을 예상하고 살짝 미리 올려놨는데, 미국이 그렇게, 의미 있는 뭐 반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꽤 반등하다가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강보합권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뭐 미국의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FOMC가 있죠. 하반기 첫 번째 FOMC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하는 후반기 첫 번째이자 올해 다섯 번째 FOMC가 지나가면 9월 18일 날 두 번째 FOMC, 하반기 두 번째, 그리고 11월과 12월에 이제 일곱 번, 여덟 번째 FOMC가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아주 오랜 세월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이 많은 그 기업과 또 그 가계의 어떤 경제를 힘들게 했던 그 금리 이제 인상기가 사실상 끝나고, 또 오랜 동안에 금리의 동결 구간도 이제 정리가 되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옵니다. 이번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시장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코로나19 때 뭐 아주 굉장히 많이 그 현금 지원을 하면서 직접 지원, 코로나 대책으로 직접 지원을 하면서 불거진 그 물가 상승, 물가의 이제 급격한 상승을 그 잡기 위해서 금리를 또 급격히 따라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돈도 그렇게 많이 미국에 비해서 많이 풀지 않았고, 경제 체력도 미국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금리를 따라 올릴 수 없었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차이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 급격히 올렸던 것처럼 급격히 낮출 거라서 두 가지죠. 하나는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전 세계의 자금을 빨아들였고, 또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미국의 증시에는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쯤 따라 내릴까, 이게 또 굉장히 관심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다음 주가 되면 증시에는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고, 아마 다음 주 초반에는 FOMC에 대비한 그런 수급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당연히 지금 한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먼저 뺐기 때문에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하는 그런 뭐 확실한 그런 시그널을 딱 주고, 지금부터 이제 금리 인하 기로 접어들었다 하는 이제 어떤 시장의 안도가 생기는 순간, 그 다음에 관심사는 실적으로 옮겨갈 거라고 봅니다. 원래 하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이제 지금 3분기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지,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다음 분기, 4분기에는 어떨지, 내년도에는 어떨지, 이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가 계속 옮겨가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하반기 실적, 그다음에 뭐 4분기 실적, 내년도 2025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업종과 종목을 찾아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이번 FOMC가 딱 지나가는 순간 실적 장세로 바뀌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 기관, 뭐 연기금,
매매하는 종목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종목들을 세력들이 사고 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을 미국이 빠질 때 어떤 종목들을 팔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잠깐 이제 그 좀 뭐 소개를 좀 한다 그러면 지금 오늘과 내일 저녁에 4분기 실적 기대주 그리고 2025년도 실적 기대주를 트리온스 회원들께 드릴 거예요. 뭐 회원들 사이에서는 보물창고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고 제가 분기마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실적이 다음 분기의 실적이 뭐 정확히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좋아질 종목들을 추리고 이제 그 리스트를 드린 다음에는 수급이라든가 차트를 통해서 투자할 만한 종목을 이제 추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최근에 변동성 컸던 이 장세 속에서 실적 발표가 뭐 나온 종목도 있고 아직 안 나온 종목이 있지만 실적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가 지금 우리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 틈에 수익을 실현하고 남은 그 현금을 좀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여전히 그 종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비중을 좀 줄이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그 수익 실현했던 물량들을 가지고 다시 종목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실적 기대주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또 그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뭐 정리는 다 끝났고요. 야,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매 분기마다 뭐 많이 놀랍니다만 지금 시장을 달구고 있는 종목들과 또 업종들이 다음 분기에 또 이어질까 또는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보면은 지금 핫한 업종과 종목이 빠르게 가라앉는 실적이 4분기에 가라앉는 업종과 종목들도 있고요. 지금 시장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업종과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너무 흥미롭고 어떤 경우에는 막 심장이 떨려요. 막 쿵쾅쿵쾅거리고 야, 이 종목 이렇게 빠져줬으니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좀 1분기, 2분기 실적 때문에 주가가 털썩 주저앉아 있지만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되고 2025년에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좀 오늘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이따가 원래 내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달라고 이제 아침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주말 안에 좀 살펴보고 바로 매수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일찍 달라고 하셔서 오늘 드리려고 제가 아주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종목들 정리를 또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 기대주들을 정리하고 관심을 갖는 지금 정확하게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금은 다음 분기 실적 때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업종의 변화, 업종 전체의 어떤 주가의 추이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예상해 보시고 아마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 8월 첫째 주 이 정도까지는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아마 종목들을 좀 선별해 두시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매우 중요한 딱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뭐 서론 너무 길었으니까요.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실적으로 이제 옮겨갈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엄청나게 팔았네요. 1조 1,533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19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어제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121선 부근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 주 초반에 너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많이 판 종목도 삼성전자 1,680억 원어치 팔았고요. 세 번째 종목은 현대차 1,155억 원어치, HD 현대 일렉트릭도
1145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 네 종목이 1000억 원 이상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양식품, 하나금융지주, 두산밥켓, 포스코퓨처엠, 삼성SDI, 삼성전기, HD현대건설기계, 현대차 EUB까지를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뭐 반도체, 2차전지, 금융, 뭐 이런 종목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샀을까? 삼성중공업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1337억 원어치 제일 많이 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115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LG전자, KTNG,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한화시스템, 한미반도체, 아모레퍼시픽, 삼성 E&A, 현대모비스, 기아, SKC. 조선주가 눈에 확 들어오죠. 조선주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도체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팔고 한미반도체를 담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차와 우선주까지 많이 팔아놓고 현대모비스와 기아는 또 담는 그런 흐름도 나왔습니다. 또 2차전지 대부분 팔아놓고 SKC는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도 좀 나왔습니다. 이 외국인은 좀 엇갈린 조선주를 많이 산 것 빼고는 나머지는 반도체와 자동차는 좀 엇갈리는 행보가 나왔다. 그리고 바이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외국인의 매수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2,965억 원어치 팔았고요. 또 레버리지 종목들을 던진 걸 보면은 주가 흐름을 안 좋게 지난주에 예상했던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삼성전기, 또 한화오션, 삼성 SDI, 카카오, LIG 넥스원. 지난주에 많이 매도했던 기관이 매도했던 종목들 일단 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그다음에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죠. 반면에 SK하이닉스를 기관은 지난주에 담았습니다. 121선에서 저점 지지를 해줬던 건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2,395억 원어치를 팔았고 인버스 종목 빼면은 셀트리온을 1,527억 원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HD현대일렉트릭, 현대로템,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지주, 삼성 E&A, 한화시스템, HD현대미포까지를 종목으로는 많이 매수했습니다. 일단 금융주들 눈에 띄고요. SK하이닉스 빼고는 특별히 반도체가 보이진 않죠. 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에는 매수 종목에 또 이름을 올렸네요. 자, 연기금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994억 원어치 팔았고요. 삼성전기, 기아, 포스코퓨처엠,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LS일렉트릭, 두산, 한미반도체까지 매도를 했고 뭐 은행 고배당이라든가 금융지주라든가 이런 ETF들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연기금은. 반면에 신한지주를 연기금은 가장 많이 샀습니다. 628억 원어치를 샀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삼성 E&A, SK텔레콤,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시프트업, HD현대일렉트릭, 두산밥켓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은 다 던진 것 같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뭐 조선이라든가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린 한 주였다고 보입니다. 개인들 어땠을까요? 개인들은 셀트리온 제일 많이 팔았네요. 1,779억 원어치 팔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두 번째,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네이버, KTNG, 삼성 E&A, 우리금융지주,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LG전자, SK텔레콤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바이오, 조선, 금융 이 정도네요. 그럼 뭘 샀지? 역시 SK하이닉스 8,838억 원어치 매수했고요. 삼성전자 4,938억 원어치 두 번째로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종목들 빼면은 현대차,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삼성전기,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LIG 넥스원,
카카오, LG 이노텍 순으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바이오와 조선과 금융을 팔고 반도체와 자동차와 2차 전지를 샀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지난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670억 원어치 팔았고요. 그리고 실리콘2, 카페24, 제이시스 메디칼, 펩트론, 에코프로, VT, PNT, HLB, 재룡전기, JYP 엔터테인먼트, 신성델타테크, HPSP, 삼천당제약까지를 지난주에 많이 매도했네요. 외국인이. 일단 에코프로들과 PNT까지 2차 전지 좀 던졌고요. 또 의료 정밀 종목들도 눈에 띄고 뭐 재룡전기 같은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빠졌고 또 JYP 엔터테인먼트도 매도했고 HLB와 삼천당제약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건 뭐였을까? 우진엔텍을 제일 많이 샀고요. 리노공업, 알테오젠, ISC, PSK홀딩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미코, 네이처셀, 대주전자재료, 코미코, 제주반도체, 동진세미캠, 루닛, 우리기술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좀 섞여 있네요, 많이. 여러 업종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뭐 우진엔텍 같은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런 발전소 관련된 뭐 에너지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원자력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그리고는 뭐 2차 전지도 보이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또 반도체가 많네요. 리노공업이라든가 ISC라든가 PSK홀딩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또 바이오도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또 뭐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 몇 종목이 눈에 띄고 그렇네요. 일단은 반도체와 바이오가 주력으로 그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인데 이게 매도한 종목하고도 약간 겹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코스닥 반도체 쪽을 외국인이 매수했고 바이오는 알테오젠과 이제 좀 그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네이처셀 같은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리노공업, ISC, PSK홀딩스 말고는 뭐 미코나 코미코나 제주반도체나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도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기관 볼게요. 기관은 PSK홀딩스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원익 QNC, 펩트론, 주성엔지니어링, 덕산네오룩스, 리노공업, 삼천당제약, 미코, ISC, 이오테크닉스, JYP 엔터테인먼트, 하나머티리얼즈, 파마리서치까지를 기관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반도체가 많고 또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이 이 바이오가 파마리서치하고 두 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대부분 반도체였고 JYP 엔터가 이제 기관의 매도 종목에 포함이 됐네요. 반면에 매수 종목 1위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527억 원어치를 매수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넥슨 게임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실리콘2, HLB, 리가캠바이오, 메디톡스, 바이넥스, 태광, 휴젤, 셀트리온 제약, 테크윙 유난히 바이오가 많았네요. 기관은 바이오를 집중 매수했고 여기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2차 전지 대장주들을 매수했습니다. 200억 원 안팎으로 매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PSK홀딩스를 많이 매도했군요. 그리고 원익 QNC, 삼천당제약, ISC, 에코프로 BM, HPSP, 주성엔지니어링, 리노공업, 하나머티리얼즈, 이오테크닉스, 나노신소재, 클래시스, 제이오, 솔브레인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도했군요. 지금 보면은 반도체, 또 바이오, 2차 전지 종목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이 세 업종이 거의 매도 주 종목이 됐네요. 반면에 알테오젠을 105억 원어치 제일 많이 샀고요. CNC 인터내셔널, 메디톡스, 리가캠바이오, 세트레가이, 넥슨게임즈, 한중 NCS, 아이패밀리 SC, 휴젤, 동성화인텍, 바이넥스, 태광, 유진테크, 테크윈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기관이 바이오를 집중 매수했지만 연기금 보면은 알테오젠, 메디톡스, 리가캠바이오, 휴젤, 바이넥스 정도.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다른 기관 뭐 금융투자나 이렇게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이제 뭐 반도체도 약간 보이고 게임도 보이고 뭐 위성 종목들도 보이고 골고루 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볼게요. 개인들은 역시 알테오젠 제일 많이 팔았네요. 682억 원어치 팔았고요. 리가캠바이오, 넥슨게임즈, 바이넥스, 네이처셀, 동성화인텍, 태광, 성광밴드, 제주반도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셀트리온 제약, 루닛, ISC, HLB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역시 바이오 쪽에 좀 많이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게임, 반도체 등이 좀 섞여 있습니다. 개인들이 산 종목은 뭘까요? 에코프로 BM을 441억 원어치 제일 많이 샀고요. 펩트론, 삼천당제약, 카페24, JYP 엔터테인먼트, VT, PNT, 덕산네오룩스, 우진엔텍, 이오테크닉스, 신성델타테크, HPSP, 재룡전기, 하나머티리얼즈까지를 개인들이 샀습니다. 개인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2차 전지는 또 에코프로 BM 정도 하나, 또 바이오도 삼천당제약 정도, 나머지는 이제 반도체가 좀 많았고, 엔터도 JYP 엔터가 들어가 있고, 뭐 PNT 같은 2차 전지 종목들도 보이고 그렇네요. 여러 종목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 외국인 기관들은 수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나온 거고, 개인들은 이제 고점에서 못 사고 있던 사고 싶었지만 못 사고 있었던 종목들을 아마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 틈을 타서 매수를 해보자 이런 심리가 발동한 것 같고요. 결국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개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들은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종목들은 당분간 좀 더 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급이 이제 좀 꼬여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도 중간에 FOMC가 껴있고 이렇기 때문에 FOMC 전과 후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도 FOMC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최근에 많이 밀렸던 뭐 반도체라든가 또 금리가 떨어질 때 좋을 업종, 뭐 바이오, 게임, 뭐 조선, 항공, 뭐 2차 전지 같은 제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FOMC를 앞두고 매매하는 종목들과 지나가고 매매하는 종목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FOMC에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95% 정도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으로 관심사가 옮겨갈 거고 실적이 확인되고 실적으로 증명을 해 보이는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분기니까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4분기, 왜냐하면 3분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4분기, 다음 분기 실적과 함께 이제 2025년도에 좋아질 업종과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4분기와 2025년도 실적 기대주 오늘 저녁 정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